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선언으로 개혁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연금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10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원래 예정이었던 4월 활동기간 종료일까지 연금개혁의 초안조차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5월 말 현재까지도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노후 준비가 부족한 어르신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기초연금의 보편적 지급을 뒤로 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유지, 즉 국민연금을 더 많이 걷고 더 늦게 조금이라도 덜 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전 국민이 이해 당사자라고 할 만큼 민감한 문제이고 여기에 기초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건강보험 등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미루어지는 상황을 보자면 개혁은커녕 국민 분열만 부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연금개혁에 칼을 뽑아든 프랑스도 아주 오랜 시간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잡고 운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을 볼 때 연금개혁은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야 성공할 수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프랑스와 비교해보자면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로 빠르게 소진되어 205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심각한 와중에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8.22%를 기록했습니다. 흑자를 내도 시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적자를 낸 것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외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국민의 표심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연금개혁에 성공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연금개혁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 여당과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임명한 민간자문위원들의 지난 1년간 주장을 정리해보면 먼저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12%에서 15%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 유지, 즉 돈은 더 걷고 주는 것은 현재와 똑같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은 두 가지 방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급 대상은 현행 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해서 4년 뒤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급 대상을 40%에서 50%로 줄이고 월 지급액은 50만원까지 인상, 즉 어려운 분들께 더 넉넉하게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소득이 적은 공무원, 연금수급권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인 민주당의 지난 1년간의 연금개혁에 대한 주장을 정리해보면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을 12%에서 15%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45%에서 50%까지 인상, 즉 더 걷고 더 주자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방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 상위 30%에게는 20만원씩 차등 지급하자는 안과 두 번째, 만 65세 이상 전체에게 3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안이 그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부 여당은 선택적 복지, 야당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도 즉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엄청난 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의미 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연금개혁이 더 지체될 경우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모두 폐기되고 4월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기초연금을 어려운 분들께 넉넉하게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당 논리에 빠져서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전체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먼저 실행한 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금정책 개혁안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생계급여 감액 등을 즉시 폐지해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연금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의 노후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의욕, 사회 안정망 확보에까지 이르는 큰 흐름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해 나가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금개혁의 진행 상황과 전망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예산은 줄어들고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앞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먼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통합을 포함한 연금개혁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차단해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